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순서입니다. 우리 한국 최고의 개발자 중 한 분이시죠. 예, 단테 네. 김동준님과 함께 저희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테 김동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최고의 개발자 아니고 이제 전직 개발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다시 좀 코딩을 조금 시작하긴 했어요. 예. 네, 약간 인공지능 관련된 걸 조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네. 그 챗GPT 쪽에 이것저것 좀 명령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은 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겠죠. 네, 좀 오랜만에 코딩을 시작하긴 했는데 네. 네, 이제 약간 전직 개발자라 네. 오늘 저희가 질문지를 제가 만들려고 하다가 아예 안 만들었고요. 그 암호화를 대잔치를 할 겁니다. 암호화를 대잔치를 해서 그 개발자와 그다음에 투자자 간의 어떤 미래 사회에 대한 뭐 이야기 뭐 이렇게 들어주시면 뭐 재미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바로 애플의 비전 프로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누구와 대화를 해도 만족스러운 답을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간단한 그 문자 대화였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단테님은 확실히 거기에 관련된 해안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좀 오셔라 이렇게 부탁드려서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새로운 컴퓨터가 생긴 거죠? 그렇죠. 공간 컴퓨팅이라고 이제 애플은 정의를 했고, 애플이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온 게 꽤 됐어요, 사실. 뭐 거의 10년 만이죠. 어쨌든 이제 비전 프로라고 해서 이 VR 기기? 편의상 그냥 가상현실 기기라고 그냥, 일단 용어는 통일을 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어쨌든 애플의 새로운 이제 가상현실 기기 디바이스가 나왔죠. 그래서 그게 사실 엄청난 화제를 좀 불러일으켰고, 근데 이제 되게 많은 갑론을박들이, 네. 뭐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네. 정말 많은 갑론을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메타의 퀘스트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모회사죠. 이제 메타가 오큘러스 퀘스트를 만들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퀘스트 프로라고 해서, 네. 한 $1,000짜리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한 130만 원 정도 하겠죠? 130만 원 정도 하는 오큘러스 퀘스트가 퀘스트 프로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안 그래도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대화한 게 살짝 유출이 됐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전체 직원들 미팅을 했을 때 대화 내용들이 유출이 되는데, 저커버그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무언가를 애플이 찾아낼까봐 걱정했었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전 프로를 살짝 평가절하한 거기도 하죠. 그래서, 뭐 매직 띵 아주 새로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었다. 네. 라고 평하면서 이제 저커버그는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를 대중적인 기기를 만들려면 가격도 대중적이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비전 프로가 가격이 아시겠지만 이제 $3,500 정도.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한 7개. 근데 사실 오큘러스 프로 같은 경우는 $1,000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가격도 한 3, 4배 정도 차이가 나서 그 저커버그의 이야기는 일단은 돌려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1,000짜리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번에 신제품이 또 가을에 나와요. 네. 메타에서. 그래서 오큘러스 그 퀘스트 3, 그러니까 퀘스트가 2까지 나왔고 이제 3가 나오는데, 퀘스트 3가 $500거든요. 네. 메타에서 만드는 오큘러스 퀘스트 3는 $500인데, 애플의 비전 프로는 7배, 네. $3,500의 가격 차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대중적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보기에는 $3,500라는 가격은 절대로 대중적일 수 없는 가격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커버그의 일단 첫 번째 가격이 비싸다라는 의견은 저도 뭐 어느 정도 뭐 공감을 하고, 두 번째 저커버그가 좀 얘기했던 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기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이야기하는 거는 퀘스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좀 더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좀 활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자기는 이 퀘스트 기기에서는 지향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애플의 데모를 봤더니 애플이 생각하는 그런 가상현실 기기는
그냥 거실에 그냥 앉아만 있더라. 거실에 앉아서 그냥 그것만 끼고 있더라. 사람들과 뭔가 상호작용하기 위한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라는 이제 저커버그에 좀 평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기 위주로 평한 것 같다는 느낌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아, 근데 뭐 약간 뭐 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좀 보면서 그냥 좀 특이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큘러스가 나올 때는 조금 더 게임이나 그런 VR,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새로운 경험들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했는데, 특히 게임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실제로 어떤 데모나 이런 것도 그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데모에 아예 게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완전 좀 차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핵심 차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 자꾸 주커버그는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R, VR 기기, 오큘러스를 기준으로 비전 프로를 보고 있으니, 비전 프로가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가격만 뭐 엄청 비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저거잖아요. OS가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OS도 다 바꿨고. 예, 비전 프로의 핵심적 상황 중에 하나는 저는 OS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바뀌었다는 거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세 번째 시도다. 저는 공식적인 세 번째 컴퓨터가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만나는 첫 번째 컴퓨터는 PC. 그 당시에 IBM, 아타리, 애플이 만들던 PC였고, 그게 이제 IBM 중심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이제 거의 뭐 망토 났던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부활하면서 두 번째 컴퓨터를 만들어요. 스마트폰이라는 두 번째 컴퓨터를 만들면서 부활을 해서 세상에 등장을 해서 세상을 장악을 했고, 그 장악한 상태에서 세 번째 컴퓨터가 나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OS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게임기면 OS를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게임기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게임 얘기를 한마디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오히려 이제 영상 통화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 시연회에서.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사실 칩을 R1이라는 칩을 추가로 더 박은 거? 또 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애플은 아예 비전 프로 나오면서부터 칩도 아예 만들어 버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OS도 물론 저는 오큘러스 퀘스트 당연히 이제 그거에 OS가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완성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OS를 애플은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PC 시대에서부터 OS를 만들어 왔던 네. 회사고, 그러니까 OS 장인이잖아요. 네네. 비전 프로, 애플이 만든 OS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뭐 가격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있고,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3,500짜리는 일단은 세상에 한번 보여주고, 본 게임은 저는 그 다음이나 그 다다음 디바이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500가 일단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게 성공을 결과적으로 하려면 개발자 생태계가 좀 그렇죠.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뭐 앱스토어도 성공한 거 생각해 보면은, 아니면 첫 번째 PC 시대에서도 성공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 개발자 생태계들, 그러니까 그 그 컴퓨터에 걸맞는 수많은 그 어플리케이션, 앱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성공을 한 거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저는 지금 첫 번째 나왔던 비전 프로는 일단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개발자들 일단 유입용, 일단 들어와서 너희들이 앱을 좀 많이 만들어. 그리고 다음 승부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뭐 애플 프로 뭐 2라고 편의상 2라고 표현을 하면 2든지 아니면 3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저는 애플의 그게 계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 혼자 내피셜을 저는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디바이스가 되게 한계적이다라고 느꼈던 게, 2시간밖에 사용 못한다라는 건 이건 굉장한 초기 버전이다. 네. 이게 제대로 쓰려면 5시간, 10시간 쓸 수 있는 구조를 그쵸.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기술적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칩 단위에서 미대 공정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쵸. 쉽게 얘기하면 TSMC가 2난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런 정도의 전력 사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애플이 포터블 건전지 배터리를 들고
2시간밖에 못 쓰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진짜 완전 정말 브릿지 정도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앞서 말씀한 개발자를 건드린다는 이야기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전 프로의 미래에 있어서 사실 따지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시점에서 거꾸로 보면 앱 개발자잖아요. IBM의 앱 개발을 해줘가지고 뭐 물론 이제 OS 앱을 개발했으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사실 OS 개발을 IBM이 차용해준 거 빼면 마이크로소프트 앱 개발자인 거잖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네, 것들을 만들었던 오피스와 뭐 브라우저와 네, 그거를 만든 앱 개발자가 전 세계를 먹은 거고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 하청업체가 전 세계를 먹은 거니 얼마나 골 때리는 상황인데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앱 개발자 WWDC 같은 거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앱 개발자를 불러 모아서 자기네 앱스토어에서 뛰어놀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한 저격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제품이 결국 성공하려면 네. 제품에서 쓸 수 있는 앱들이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한 대 얻어 맞아가지고 수의자를 뺏겼던 애플이 절치부심하면서 모바일로 넘어가서 수많은 그 앱 생태계를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자기네는 3만 받고 7은 니네가 가져 하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깔아주면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절대 강자의 앱을 만드는 플레이어가 없고 다중적으로 구조를 짜놨고 대신에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애플이 만들어 놓은 제일 가장 강력한 생태계죠. 예, 생태계. 예. 네, 앱 생태계. 그러니까 그걸 구조한 게 애플의 가장 강력한 무엇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그 애플 비전 프로도 10년이나 이렇게 길게 걸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자리 잡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좀 제품을 일단 좀 보고 싶고요. 제품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근데 저도 VR 기기를 예전에 전에 샀다가, 이제 회사 사무실에 놔둬서 얼마나 우리가 써볼까 했는데, 진짜 이게, 오큘러스도 제가 항상 오큘러스 사용자들한테도 듣는 얘기지만, 이 VR 기기를 한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되게 신기하거든요? 근데 신기한데, 저는 이 쓰는 행위가 힘들어. 상당한 거부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VR 기기를 예전에 쓰면서는 제가 느꼈던 거부감이라는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써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핸드폰은 잡고 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VR 기기는 찾아가지고 이거를 써야 돼. 일단 그렇죠. 이게 하나 되게 불편한 행위고 두 번째 불편한 행위가 뭐냐면 지금까지 VR 기기를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치워야 돼요. 무슨 자리? 주변에 공간을 내가 손 움직이다 뭐 이렇게 공간을 넘어뜨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고 나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화면이 다 가려지기 때문에 이 공간을 집을 치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실에서 한다고 해도 거실 앞에 탁자 이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행위가 상당한 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 프로가 바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것처럼. 지금 보니까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도 VR, AR 기기 얘네들이 뭐가 많은데 뭐 2년씩 지원을 시키고 그래. 애플이 무슨 저 정도로 실력이 없나? AR, VR 만드는데 딱 보고 AR, VR 아닌 걸? 저는 그래서 명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간 컴퓨터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니터리스 컴퓨터다. 모니터를 눈에 차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입력 장치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게 핵심적인 상황 아니냐. 키보드와 마우스패드를 가지고 입력했던 걸 눈과 손으로 목소리로. 그쵸. 그동안은 계속 뭐 이어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웨어러블로 쌓아왔던 기술력의 총합이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결국은 야, 얘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이걸 의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면 진짜 무서운 애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치워야 되고 불편한 거긴 하지만 외부가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손과 눈을 이용해서 하면 사실은 입력이 그게 원활해지기만 한다면 더 편해지는 거잖아요, 입력이.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약간은 의문은 있는 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키보드나 이 마우스 같은 어떤 기기가 없는 게 더 빠를 것이냐, 편할 것이냐. 저는 지금 제가 뭐 9세대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키보드와 마우스가 주는 그 촉각, 네. 그 촉각을 이용한 그런 입력의 편함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전 프로를 보면서 그 촉각에서, 그러니까 촉각이 없잖아요. 비전 프로의 기기를 이용하면 입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손으로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이 데모. 아니 그러니까 그 아이패드 네. 화면에서 움직이잖아요. 물론 아이패드 화면에서 움직이는데 네. 아이패드조차 사실 촉감은 있잖아요. 네. 그 화면에서 넣는 촉감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이건 제가 경험을 아직 안 해봐서, 그러니까 이건 저희 둘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촉각이 없는, 그러니까 화면만 이렇게 정말 그 움직였을 때 정말 편한지에 대해서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써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이패드 같이 정보를 소비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그 애플이 약간 제가 비전 프로의 데모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정보를 소비만 하는 디바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패드가 대표적인 그런 디바이스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보기만 하는 거. 주로 디스플레이 중심이니까. 네, 보기만 하니까 화면을 치우고 스크롤만 하고 확대만 하면 되는 디바이스가 있고, 네. 정보를 입력도 해줘야 되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되면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류의 키보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시리의 기술이 여기 끝판까지 가야지 이게 완벽하게 성공을 하겠구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눈과 손으로 할 수 있는 입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클릭해서 띄우는 거는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보다는 전 빠르고 편할 것 같아요. 눈 트래킹이 되면. 네. 그다음에 손도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도 그거까지는 편할 것 같아요. 손도. 그러니까 골라서 누르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편할 것 같은데 알파벳을 넣는 거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건 결국은 입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말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의 인식 기능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근데 일단 한글에서는 완전 빵점이잖아요. 그쵸. 한글에서는 빵점인데 그러면 영어 뭐랄까 보이스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보이스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뛰어나다면 과연 불편할 건가? 근데 거기서도 저 하나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이 인식작용에 있어서 말로 하는 것은 되게 1차원적인데 전 손 글로 쓰거나 타자로 쓰는 거는 한 번 머릿속에서 오퍼레이팅이 끝나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한번 정제를 필터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지?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입력은 얘가 분명히 더 쉬울 거다. 그리고 목소리 인식을 해주면 쉬울 것 같아. 글을 쓰는 행위라는 것 자체는 인간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한 번 한 입력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안 될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거지? 그냥 그러면 키보드 그냥 쓰나? 물론 그래서 데모에서 얘기했죠. 보면은 이제 맥을 이제 활용하거나 제가 보기에 애플이 이제 매직 키보드나 그런 블루투스 키보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활용하게 만들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저의 기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후기들 이제 지금 제품이 이제 써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아주 제한된 사람들은 써봤고, 써본 사람들이 후기를 보니까, 뭐, 이 손과 이 눈은 훌륭하다. 이런 평들이 있었고, 뭐, 음성을 그렇게 명령을 많이 내렸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후기를 보니까 뭐, 눈과 손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좀 훌륭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완전히 업무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3,500달러짜리면, 저는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기기일 때 3,500달러가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기기라면 저는 어쨌든 간에 키보드 같은 인풋을 넣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뭐 이거는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시연회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왜 페이스타임을 했을까? 페이스타임 저거 회의용이구나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뭐 회의용일 수도 있죠. 제가 너무 이제 애플을 긍정적으로 애플빵가 내가 단테님보다 훨씬 더 애플빵가. 근데 어쨌든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공간개념부터도 그럼 상업용 부동산 어떻게 되지? 하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상업용 부동산? 페이스타임 보면서 예를 들자면 줌이 되게 불안정한데 거기서 페이스타임에서 강조한 건 나를 다 찍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걸 뭐 이모지라고 하나요?
아니 뭐 이게 지금 네. 맨 처음에 보니까 얼굴을 이렇게 한번 스캐닝을 쭉 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도 경험했던 제가 후기를 좀 들었는데 네. 진짜 그럴듯하게 나온대요. 아, 거의 비슷하게? 네네. 그래서 만화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만화보다는 좀 더 내 얼굴이 훨씬 더 가깝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저는 그래, 야, 이거 홀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시연을 하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홀로그램이 그동안에 빛을 조사해갖고 막 360도 빛을 조사해서 그쵸. 입체 그쵸. 그림을 만드는 건데, 이거 참 전력 낭비잖아요. 그리고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눈을 가려가지고 페이스타임에서 내 얼굴을 다 따가지고 내가 말하는 모양을 다 흉내내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회의를 하면 부산, 뭐 뉴욕, 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여서 회의하자 이러면 이걸 딱 끼는 순간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 어떻게 되냐? 이 업무를 거리감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줌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그렇기는 한데요. 이거는 디바이스도 디바이스인데 또 네트워크 밴드위스 문제도 약간은 그렇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이거에 더 토의했을 때 드디어 6G가 나올 근거가 생겼다. 뭐 그럴 수 라고 있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 통신회사 저한테 이제 투자 5G 통신했는데 통신 관련 주식 막 넉마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통신회사들의 유인이 1도 없어요. 유튜브 잘 돌아가는데 통신회사들이 무슨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하겠어요? 안 해요. 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6G를 할까? 기술은 나와 있는데 6G 앞으로 안 되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6G하고 연결되겠군.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3G, 4G가 인기가 있고 열광이 된 건 아이폰 때문이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여기서 인터넷이 되고 핸드폰에서 인터넷이 되고 동영상을 봐야겠네라고 하니까 3G, 4G가 됐잖아요. 네. 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 프로가 되게 대중적인 디바이스가 만약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기 아시겠지만 이 각각 한눈에 4K씩 가잖아요. 그렇죠. 이 한눈에 4K씩 되는 이 영상을 전송하려면 어마무시하죠. 지금 5G로도 좀 쉽지 않을 그럴 거예요. 가능성이 그거는 전 동감합니다. 그 R1 칩을 썼다는 건 지연을 없이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2시간밖에 못 쓰고 발열구가 있다라는 건 전력 소모가 미친 듯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픽 작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얘는. 안에서 엄청 계산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을 하고 했던 것 중에 일부는 동영상을 우리가 볼 때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지만 그때 좀 그래픽이 많이 소용되지만 우리 글로 쓰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데이터 그렇게 소모 안 되는데 얘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픽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통신이 28GHz 6G 무조건 이 기본 사양이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 컴퓨터 칩의 성능이 무조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러니까 3나노 공정에서는 얘네가 원하는 칩 성능 안 나올 거다. 소위 말하는 20옹스트롬 그것도 초기 21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도 너무 크고 발열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방향이 저는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여전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게 써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과연 이게 고객에게 소구가 될까? 고객들이 이거를 대중적으로 과연 사용할까에 대한 네. 의문이 여전히 있고 나왔을 때 일단 1차 특히나 1차적으로 비전 프로가 나오자마자는 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렇죠. 5G로 소화가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2000인치까지 늘린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이맥스를 집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다운받아서 하려면 아무리 밑에 여기 작은 마이크로 OLED를 한다고 해도 어마무시한 양일 거 아니에요. 네. 데이터양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어쨌든 발목을 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발목을 붙잡긴 할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좀 쓸만할까? 저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은 좀 반신반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결국 이거네. 그럼 애플이 6G를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인책을 통신회사한테 그런 당근을 줄 수 있는 그거가 될 거냐? 네. 아니면
통신회사들의 설비 증설에 대한 그 어떤 거부감으로 인해서 얘네의 서비스가 통신 때문에 막혀갖고 진도가 못 빠져나갈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얘네들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예,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네트워크가 더 좋으면서 좋은 경험을 줄 텐데 그렇지. 네트워크가 안 좋아서 좋은 경험을 못 주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쓰지 않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우리 단태님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국제 회사를 차렸어. 그래서 하나는 유럽에 지사가 있고 하나가 미국에 지사가 있어.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자 그래. 근데 비행기 타고 오긴 너무 힘들어. 근데 줌으로 하면 너무 좀 답답해. 이걸 끼고 했는데 좀 되게 자유롭게 막 편하게 공간감 느끼면서 회의실에 있는 것처럼 서로 막 여기 앉아 있고 저기 앉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하면 업무 하는 사람들은 그거 국제 회의를 위해서라도 쓸만하지 않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런 거를 개발자들이 자극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데. 애플 이미 개발자 생태계가 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앱을 만들던 개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주는 이번에도 보면은 그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뭐가 몇 개가 좀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에는 기존의 아이패드나 iOS 그 애플의 OS에 맞춰서 개발하던 거랑 크게 아마 바꾸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개발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그 뭐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앱을 개발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는 모르겠는데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애플 앱을 개발하면서 애플이 만든다고 하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내가 빨리 들어가서 얼리 어댑터가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iOS도 처음에 애플 그 아이폰이 나왔을 때 처음 개발했던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잘 됐었기 때문에 그런 개발자들 사이의 움직임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제 주변에서 원래 오큘러스 퀘스트에 개발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제 주변에 이제 VR 쪽, AR 쪽 창업을 해서 서비스를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거의 뭐 이번에 아니요 망한 게 아니라 이번에 비전 프로 나온 거 보고 흥분해요?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렇지, 흥분할 것 같아.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본 게임 시작이다.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도 생각해 보면 2000년대에 보면 팜이라는 기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PDA. 네, PDA도 있었고 뭐 그것도 뭐 포켓 PC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클리에라는 것도 있었고 소니에서 나온. 그러니까 요 손바닥만한 디바이스들이 진짜 많이 나왔다가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끝난 것처럼 가상현실 기기도 사실 HTC에서 나온 것도 있었고 네. 소니에서 만든 것도 있었고 네. 그 메타에서 만든 것도 있었는데 네. 이것도 똑같이 애플이 끝내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애플이 움직였을 때 어떤 그 개발자들의 어떤 신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확실히 좀 남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상현실 쪽 개발하던 사람들도 환호하고 있고 그럼 이거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안 하던 사람들도 개발을 안 하던 사람들도 이거 우리 개발해봐야 되지 않을까? 애플이 하는데 그래도 네. 그런 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캐년을 안 가봤어요. 근데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관광지 중에 하나가 캐년이잖아요. 그랜드 캐년? 네, 그랜드 캐년과 캐년들 가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앱으로 만들어서 하면 전 돈 주고 살 의향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데모는 그냥 보여주고 추가할 사람은 뭐 1분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그러면은 내가 만져보진 못하지만 그게 아마 4K로 들어오면 실제 간 거와 거의 유사하게 그림을 다 그려줄 거 아니에요. 뭐 항공 사진도 있을 거고 항공 동영상. 와, 그럼 거의 여행 갔다 온 건 진비였겠구나. 예, 그러면 뭐 남미에 무슨 폭포 이런 거 있으면은 그 실제로 더 소리하고 다 실제로 보는 거 거의 오히려 더 증강현실까지 가미되면 실제 간 거보다 더 리얼리티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그 비전 프로 데모를 이제 비전 프로를 직접 사용해본 사람들 후기 중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공간에 이제 그 테마 같은 걸 바꿀 수가 있는데 그 테마를 바꾸면 이 공간이 갑자기 그 싹 바뀌어. 자연으로 바뀌는 건데
그 경험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들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큘러스 프로조차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디바이스 중에 가장 좋은 게 오큘러스 프로인데 거기서조차 되게 그 이 눈에서 느끼는 건 되게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전 프로에서는 시각적으로 그 주는 그 경험의 아쉬움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초기 버전이잖아요. 네. 이거 한 번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8K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래픽이 이제 막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데. 8K면 양쪽 8K면 진짜 트래픽이. 근데 나 잘 몰라서 근데 네. 양쪽 4K면 8K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K 4K여야지 8K겠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건 8K 되면 와 이건 진짜 아마 그 우리가 사람 얼굴 볼 때 모공까지는 못 보는데 얘는 모공까지 다 보여주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럴 네. 수도 있고 이제 저도 갑자기 상상이 안 되는데 8K라고 해버리니까 이미 왜냐면- 4K부터 상상이 안 가는. 이게 초기 버전이니까. 네. 어차피 저는 이게 되게 둔탁한 기기가 나왔구나.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와, 2시간? 진짜 초기 버전이네. 라고 생각했고, 이거 되게 둔탁하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얄싹한 게 나오겠구나. 끼웠을 때 거부감 덜 느끼는 게 나오겠구나. 옛날 쉽게 얘기하면 맥킨토시 그 브라운관 PC 나오거나 지금 이거나 진배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평면 디스플레이 나왔을 때 그 얄싹함. 그게 결국은 이게 5년에서 10년 지나면 비전 프로에도 그런 방식으로의 진보가 나오지 당연히 않겠느냐. 예. 그리고 내부 것도 칩도 훨씬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도 훨씬 좋아져야 되고, 근데 다른 애들이 하면 못하죠. 예를 들어, 소니가 지금 공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삼성 뛰어들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나 LG가 당연히 뛰어들 것 같고, 마이크로 OLED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사실은 수천만 대 해주려면 그동안은 가장 검증된 회사가 삼성, LG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결국 이걸 해서 만들어주면 대중화되면서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진짜 8K 이렇게 나오면 안경 끼듯이 안경보다 좀 불편하겠지 당연히. 그쵸. 좀 불편해서 이렇게 딱 끼면은 시작하고 딱 공중에서 전원 켜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다 보면서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거 보면서 딱 화면 노트북 보면서 옆에 보이는 것처럼 화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야 이거 뭐 그거 쓰고 나면 다른 거 다 통합되겠는데? 상당히 많은 IT 디바이스가 통합되겠는데 또 그럴 다시? 수도 있죠. 네, 또 애플로 천하통일 되는 거죠. 약간 디바이스 단에서 애플로 천하통일 될 그러니까 수도 있죠. 그럼 뭐 당장은 뭐 진짜 큰 모니터들부터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니터들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